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는 부산 시내는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장대비를 맞으며 위태롭게 길가에 서 있는데요. 그 순간 멀리서 쌍라이트를 킨 채로 한 차가 그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제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영화 제작사에서 조연출을 맡고 있는 소냐 바이스라고 해요.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영화 제작사에서 촬영한 영화가 10월에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영광스럽게도 노미네이트되어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1년이란 기간 동안 힘들게 촬영에 임한 제작사의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된 기념으로 저희 제작팀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화제 이후에 한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 등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었듯이 예술의 조예가 깊은 나라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사실 영화계에서는 아직 미디어가 상당히 발달한 한국에 비해 아직 영화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영화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조연출들은 드문드문하게 다른 제작사와의 작업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미디어가 상당히 발달한 한국으로의 촬영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조연출인 제가 직접 한국에 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유럽권에 있는 서양 문화 나라들이 아닌 한국의 자연과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동양의 미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은 다양한 영화들을 촬영하게 되면 무조건 한 번씩은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기에 저희 영화업계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부산은 최근에 히어로 영화 제작사인 마블에서 비중 있게 촬영했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고 국제영화제를 주관하는 부산시에서도 영화 제작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 세계 여러 영화 제작사에서는 항상 부산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직접 오기 전에는 한국이 그저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촬영하기 좋은 장소라는 어설픈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 제대로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던 상태였답니다. 그러한데 이번에 처음 한국의 부산이라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은 제가 이제껏 왜 한국을 직접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이제서야 왔나 하는 후회였는데요. 실제 저의 눈으로 마주한 한국은 한국에 도착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편익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의 경우 각종 촬영 장비가 필요로 하는 영화업계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사실상 자차가 없으면 1km도 이동할 수 없듯이 오스트리아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심한 경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멀어질수록 도로의 신호등과 교차로 같은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오스트리아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하지만 부산에 도착하기 전 처음 느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단순 공항이라고 부르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항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교통 인프라를 담당해주고 있는 굉장한 광경들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오스트리아에서의 공항은 그저 단순히 비행기를 기다리는 역할이 전부인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물론 심지어 영화까지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 시설까지 공항에 마련되어 있었고 저를 포함한 제작팀 모두 이러한 모습들에 왜 지금의 한국이 많은 영화업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촬영지 나라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팀은 우선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장소인 부산으로 즉각 떠나야만 했고 한국의 공항을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바로 짐을 챙겨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러한데 이상하게도 방금 한국의 공항을 처음 보고 두근거려 그런 것일까요?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도 그렇다면 도대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떠한 매력을 지니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 설렌 마음에 한껏 들떠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가 부산에 타고 갔던 살면서 처음 탑승해본 한국의 KTX는
오스트리아의 기차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나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일단 한국의 KTX는 정말 호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스트리아의 기차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고, 심지어는 짐을 넣을 수 있는 짐칸까지 객실, 야외에 개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좌석과 떨어진 곳에 여행 캐리어를 놔두면 누군가 들고 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KTX에서는 좌석과 아무리 떨어진 곳에 짐을 놔두고 가도 그 누구도 가방을 훔쳐가지 않았죠. 그때 한국에 촬영차 자주 방문했던 연출 감독님께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은 오스트리아처럼 치안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빠르면서도 승차감이 좋았던 KTX를 타고 약 2시간 뒤 도착한 부산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 그 이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저희는 부산역 중앙광장에 놓여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산역 중앙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기청정기와 너무나 비싼 대형 TV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TV를 봐야 하기 때문인지 부산역 중앙에 신설되어 있던 TV는 제가 살아오면서 본 TV 중 최고 큰 크기로 보였답니다. 저는 이때부터 한국이 미디어 기술과 가전제품의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기술이나 도시 인프라 이런 것도 있겠으나 이곳에서 살아가는 진짜 선진국민인 한국인들은 이러한 기술과 인프라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이용하고 있었고, 그 누구 하나 호들갑 떨지 않았죠. 부산역에 도착한 저희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한국에 도착해 있었던 저희 영화 제작사의 마케팅팀 스텔라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 영화 제작사가 한국의 부산국제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선발대로 도착해 있었고, 후발대를 안내하기 위하여 부산역으로 모두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고, 자신이 한국말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며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인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옛날부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으로의 취업 이민을 생각해 왔다던 마케팅팀 스텔라는 자신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놀라운 나라였다면서 길을 걸으며 많은 종류의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자는 스텔라의 제안에 저희 제작팀은 말할 것도 없이 좋다고 했고, 저희는 부산역 주위에 있던 한 부산밀면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스텔라는 이곳의 메뉴는 부산밀면이라고 하는데 파스타 같은 국수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맛집이라는 말과 함께 국물이 없는 비벼 먹는 국수는 처음 먹어보면 다소 매워서 힘들 수 있지만 아마 굉장히 맛있을 거라며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한데 주문을 하려던 순간 저는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굉장히 생소한 물체에 당황하게 되었어요. 곧바로 밀면을 주문하겠다던 스텔라는 느닷없이 식탁 위에 설치된 전자패드를 누르더니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모든 주문을 끝낸 뒤에는 그곳에 신용카드까지 꽂아 결제마저 진행해버렸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의 식당에서는 아예 볼 수 없었던 쇼킹한 장면에 저는 이게 지금 주문이 끝난 것이냐고 스텔라에게 물어보았고, 스텔라는 저의 황당한 표정을 보더니 한국에서는 이처럼 모든 행동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간편화되어 있는 최첨단 디지털 국가라면서 자리에서 결제까지 완료했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이어나가더군요. 물론 전자패드는 영화업계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저는 테이블마다 한 개씩 제작되어 있는 대단하게 비싼 전자패드가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식당 같은 곳에서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이처럼 전자패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한국의 간편 시스템에 먼 미래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주문한 밀면은 굉장히 빨리 나왔고 얇게 썬 고기와 야채가 같이 들어가 있던 한국의 밀면은 제 인생에서 최고 맛있었던 음식 중 한 개일 정도로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리고 평상시 오스트리아에서 먹던 밀가루 음식과 차별 있게 이상하게도 밀면을 먹고 나서는 속이 편안하면서 더부룩하지가 않았는데 스텔라는 이것마저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의 장점 중 한 가지라면서 한식 자체가 건강식단이라서 따로 식단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식당에서 색다른 경험까지 하면서 밀면을 먹고 다음날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저희 제작팀과 스텔라는 스텔라의 가이드대로 내일의 일정을 위해 일단 숙소에 체크인하기로 했죠. 그런데 급작스레 하늘에서 기막힌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화제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더 여행을 계획했던 저희 제작팀이었기에
모두들 짐이 많았지만 일부러 차를 빌리지 않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숙소로 이동할 생각이었지만 저희 제작팀과 스텔라는 이미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차를 빌리기에도 늦은 순간이었어요. 스텔라도 당황한 듯 했지만 어느새 곧바로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더니 자신이 해결하겠다면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렇게 약 10분을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지만 폭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때마침 저기 멀리서 택시로 보이는 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텔라는 자신이 한국 택시 어플로 부른 밴이라면서 서둘러 모두 택시에 탑승해도 괜찮다더군요. 그러한데 짐을 챙겨 대형 택시에 올라탄 저는 그만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 같은 것이 뒤쪽 창가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너무 황당한 마음에 어떻게 택시에 옷을 넣을 수 있는 사람 키만한 서랍장이 있는 거냐며 당황하기 시작했으나 기사님은 저희 모습을 살피시더니 알 수 없는 한국말을 하시면서 출발하려던 택시를 멈춰 세우시고는 저와 스텔라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스텔라는 당황한 듯 하더니 곧바로 택시기사 아저씨분의 뜻을 이해하고는 곧바로 말을 통역해주기 시작했답니다. 캐리어에 든 짐뿐 아니라 모두 비를 많이 맞아서 걱정된다시며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시더니 서랍장 안에 있는 일회용 우비와 여분의 수건을 꺼내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하셨다면서 당최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마치 전용 비행기 내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신기해서 당황했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공짜로 청결한 일회용 우비와 수건을 나누어 주시다니 저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고 택시기사님은 저희 모두에게 다가와 옷장 안에 우비를 입혀주시고는 짐가방에도 비가 더 이상 맞지 않도록 여분의 비옷으로 감싸주시더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배려에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택시 승객들에게 우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옷장까지 택시에 설치하신 한국 택시 기사님의 배려에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선진국 한국의 모습이라 하는 생각이 절로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약 30분의 시간 동안 저희 모두 편안하게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고 숙소까지 도착하게 되었어요. 짐을 챙겨 택시를 내리는데 가방들이 생각보다 이미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모두 다음날 입을 옷들을 걱정하게 되었었죠. 근데 기사님께서는 비가 맞아 젖어 있는 가방들을 보고 있던 저희 모습을 보시더니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서 또다시 저희에게 뜻밖의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저희는 기사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스텔라를 통해 짐들이 비에 젖게 돼서 내일 국제영화제에 입고 갈 옷들이 젖었을까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고 기사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숙소 프론트까지 직접 걸어가시더니 저희의 사정을 숙소 측에 자세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숙소 측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으로 안내해드리겠다며 체크인을 시작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택시기사분은 마지막까지 저희에게 잊지 못할 친절함으로 마지막까지 응대해 주셨고 다음날 있을 국제영화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굿럭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안내를 받아 안내받은 방으로 따라가게 되었고 외국인 투숙객인 저희에게 방 안의 난방 시스템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온돌이라는 한국의 독자적인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를 맞은 추운 몸도 금방 녹일 수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옷들은 방 안에 스타일러라는 옷장이 있으니 그곳에 옷들을 넣고 작동시켜주면 쾌쾌한 냄새도 빠질 뿐만 아니라 드라이 기능도 있으니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고 10분 뒤 저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온돌방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방의 바닥뿐만 아니라 화장실 바닥까지 전부 따뜻해졌고 금세 숙소 안은 따뜻한 기운이 맴돌았죠. 난생 처음 사용해본 스타일러는 가방 안에 젖은 옷가지를 넣어 작동하였더니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잘 건조된 빨랫감처럼 너무나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인의 친절함을 되새기며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있으니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헛웃음까지 나오더군요. 다음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친절한 택시기사님의 응원 덕분인지 저희가 제작한 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작사에서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다음 달 한국으로 다시 갈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의 경험 때문인지
오스트리아로 되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온통 머릿속은 한국 생각뿐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 영화 제작사에 단기 계약 조연출로 지원서를 넣었는데 합격 소식을 받아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영화 제작 일을 하며 지낼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느껴지는 한국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집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